안녕하세요, 언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아이 9학년에 걸친 학교 생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 중간까지는 그 국제학교에 다녔습니다. 한국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면요. 장단점을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영어 유치원도 많이 보내시겠지만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제학교 1학년에 들어가기 전에 뭐 다른 뭐 영어 유치원이나 영어 사교육은 받지 않은 상태고요. 그냥 저하고만 그냥 영어로 놀이를 하는 정도의 그렇게 영어에 어떻게 보면 노출을 시켜줬습니다. 제가 영어 책을 읽어주고 저랑 그냥 영어로 이렇게 놀고 그런 식으로 영어를 접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학교는 보통 9월에 학년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8월에 한 달간 그렇게 영어 캠프에 그 국제학교 이제 입학하면서 그 학교 해당 국제학교의 영어 캠프에 참여해서 조금 적응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1학년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잘 적응했고요. 그리고 저도 20년간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영어는 그 환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영어를 배워야지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냥 단지 그냥 영어 수업 해가지고 이렇게 배우는 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학생의 의지가 있고 그렇다면은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어린 시절에는 그냥 그 환경 속에서 언어를 배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일 경우에는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잘 적응을 했고요. 그리고 학교 생활, 그리고 뭐 국제학교다 보니까 모든 수업이 다 영어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영어에 당연히 많이 노출이 되고, 그리고 영어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체득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절반을 다녔거든요. 그러다 이제 제가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데 그렇게 1년 반 동안 잘 다녔던 것 같아요. 학교에 만족스러웠고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노는 거잖아요. 뭐 초등학교 1, 2학년이 뭘 하겠습니까? 학교에 가서 이제 여러 뭐 과목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편하게 뭐 잘 다녔던 것 같아요. 뭐 한국에 그냥 일반 학교를 다녔어도 뭐 초등학교 1, 2학년 즐겁게 다닐 나이잖아요. 예, 저희 아이도 국제학교였지만 즐겁게 잘 다녔고요.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비용이겠죠. 국제학교는 그 등록금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상당히 비용이 비싸요. 그냥 한마디로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국제학교를 고려하신다면 가장 부담이 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부모님들 중에 국제학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또한 자기가 국제학교를 자기 자녀를 보내고 싶다고 해서 그 자기가 거주하는 해당 지역에 반드시 그런 국제학교가 있다는 그 전제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된다든가 어린 시절부터 장거리 이동을 해야 된다거나 자기 지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단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이가 6년간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 9년의 교육에서 학교 생활에서 6년간을 차지한 거의 3분의 2를 차지한 기간이 캐나다 공교육에서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한 건데요. 말 그대로 그쪽에서 이제 퍼블릭 스쿨이라고 하고요. 2학년 어떻게 보면 우리 기준으로 하면 2학년 2학기부터 이제 8학년 초까지 이렇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6년여간 생활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캐나다는 그 시기에는 뭐 중학교 어떻게 보면 한국 기준으로 1학년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공부하는 게 없습니다. 뭐 과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한 뭐 학교 수업 시간 그 쉬는 시간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 부지런한 친구라면 다 할 수 있는 양의 과제고요. 과제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before school 프로그램이나 after school 프로그램
이 방과 후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일반 학교들도. 그래서 정말 다양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음악, 미술, 뭐 예체능 관련부터 시작해서 뭐 디베이트 클럽,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뭐 크로스 컨트리 스키, 예, 뭐 트랙 앤 필드, 육상, 그리고 뭐 정말 다양하게 뭐 보이스 클럽, 걸스 클럽, 예, 뭐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예, 뭐 걸스가이드, 카뎃,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에 특별히 뭐 비용이 드는 것도 없고요. 말 그대로 퍼블릭 스쿨은 다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그 활동들을 할 수 있어요. 아이만 열정이 있고 또 관심이 있다면 다양하게 여러 이런 before school이나 after school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3학년이나 4학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저희 아이도 뭐 한 학년에 보통 한 뭐 7, 8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요일별로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절대 무리가 아니고요. 한국 아이들 보통 뭐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학원 생활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와 다르게 그냥 다 학교에서 주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되게 아이에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공부는 안 합니다. 그래서 혹시 한국은 초등학교 말씀드린 대로 뭐 2, 3학년 때부터 뭐 영어, 수학 학원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보통. 그런 거에 비해서 캐나다에 있는 동안 저희 아이는 어떤 사교육도 받지 않았습니다. 예. 뭐 학원도 없고요, 참고로.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될 일도 없고, 스트레스라는 게 없어요, 학교 생활에서. 그거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캐나다에서 6년간 생활했기 때문에 영어는 그 학교 생활 동안에 다 익숙해지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덤이고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는 중학교를 주니어 하이라고 하는데 저희 아이도 주니어 하이 이제 7학년하고 8학년을 약간 다니다가 한국에 돌아오게 됐는데 이제 중학교 입학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우수반이죠. 우수반에 편성이 됐어요. 근데 그 우수반이라고 해도 한국 기준으로 하면 정말 뭐 과제가 하루에 1시간 분량, 한국 아이들은 학원 생활만 시작해도 하루에 1시간 과제 초등학교 때부터 경험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과제라고 할 것도 없었고요. 보통 한 뭐 30분 정도면 다 끝내는 과제였어요. 우수반이 그런 정도면 뭐 다른 반들은 그거보다 더 과제가 적다는 거니까 그 정도로 공부의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생활하는 동안에는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책을 많이 읽으라고 아이한테도 권하고 했지만 조금 책을 더 많이 읽었으면 어땠을까 이제 예. 뭐 이거는 제 아빠의 욕심이죠.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는 건 사실입니다. 뭐 그 외에는 다른 불만은 없어요. 정말 학교 생활 즐겁게 한 거, 예, 그게 가장 큰 수확이고요.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뭐 공부를 많이 안 시키는 거, 근데 그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릴 때는 많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예, 그냥 학교 생활 즐겁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아이가 한국에 돌아와서 2년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과정을 한국에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일단 장점이라면 한국도 학교 생활은 일단 즐겁게 한 것 같아요. 저도 해외 리터니들하고 오랜 기간 수업을 진행했지만 이제 해외에서 공부하다가 돌아온 아이들이 조금 이제 이런 학업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엔 다행히도 학업적으로도 좋았고 그리고 이런 학교 생활도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한국 이런 생활을 못 해봤었으니까 모든 게 다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뭐 한국의 이런 편리함이나 이런 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푹 빠져서 그거를 만끽한 것 같습니다. 한국 학교 2년간 다니면서 불만이라고 부모로서도 뭐 불만으로 제기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가 알아서 공부도 열심히 해줘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법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배운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참고로 그 영어권 국가들이 수학이 굉장히 그 진도가 수준이 되게 낮아요. 그냥 한마디로. 그래서 이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저희 아이도 그냥 동네에 있는 수학 학원 한 곳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저희 아이는 남들은 방학 때 오히려 수업을 더 하지만 저희 아이는 방학 때는 오히려 학원도 안 다니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학기 중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2-3번 그렇게 뭐 시간 반씩 동네 학원에 가서 수학은 배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선행학습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오히려 캐치업하는 거, 따라가는 게 바빴죠. 그래도 뭐 결국은 수학 성적도 잘 나오고 여러 가지 성적도 잘 나와서 모든 게 다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아쉬운 건 그거예요. 이제 한국에서는 모든 수업을 다 당연히 우리말인 한국어로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건 개인적인 제 그냥 신념이지만 교육은 영어로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한국 공교육에서도 나중에 차후에 과학이나 수학, 영어 이 정도는 영어로 그냥 한국 공교육에서도 영어로 수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로만 수업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밖에 활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영어로 모든 지식을 얻게 되면 한국 이외에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 이외에 한 200여 개 나라에서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쟁력이라는 게 다르잖아요. 한 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그 외에 한 나라, 한국을 포함해서 그 외에 모든 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저는 그래서 적어도 아직까지는 영어가 국제 공용어가 맞습니다. 특히 학문에 있어서 기술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공용어가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영어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아이 고등학교는 해외에서 다시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려고 계획을 세우게 된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 차후에 다른 영상에서 또 하겠고요. 공부를 진짜 해야 되는 시기는 뭐 한국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죠. 왜냐하면 대학 입시가 중요하니까. 저도 뭐 당연히 저희도 한국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등학교가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더 중요한 공부는 이제 대학에서 하는 거죠. 하지만 대학에 그래도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선 고등학교 때도 어느 정도의 공부하는 힘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을 기르는 시기, 그리고 그 토대를 만드는 시기가 고등학교 시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은 어쨌든 너무 이제 그 대학교 입시에만 조금 좀 몰빵한다고 그러죠. 그런 게 강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말 그대로 진짜 공부는 대학에서 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공부, 학문을 이제 파는 거죠. 대학, 학부과정, 대학원,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갈 수도 있겠고요. 그거는 이제 아이가 자기가 선택하는 분야나 이런 학업 과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는 힘을 키워야 되고요. 저는 그 힘이 영어가 베이스가 된다면 더 강력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공교육도 중학교 때까지는 2년간 다니면서 부모로서 굉장히 고맙고 그리고 좋은 아이에게도 또 한국의 어떻게 보면 한국 아이인데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캐나다 경험과 그리고 그 이전에 한국에서의 국제학교 경험 1년 반이지만 짧은 국제학교 경험, 캐나다 6년의 경험, 그리고 한국 공교육에서 2년간의 경험이 저희 아이를 더 내공이 강한 아이로 만들어주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저희가 말레이시아로 갑니다. 그 이야기는 또 다음 영상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뭐 아이가 열심히 한다는 거, 학생 때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예, 다른 거를 뭐 푹 빠져서 한다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예, 학생의 본분인 학교생활 잘하고 예,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부모로서 아주 예, 기쁜 일입니다. 그렇게 해준 저희 아이에게도 고맙고요. 앞으로도 뭐 부모로서 저도 잘 서포트해야겠고 또 아이도 더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죠.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